미국 LA 검찰청에서 오랫동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뤄오신 분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앤박. 네, 한국 이름으로는 박향헌 검사입니다. 예,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힘들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웃으면 안 돼요, 오늘. 네. 아, 창피해요. 창피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미국 검사시지만, 미국 LA 검사, 창피하죠. 한국에 이런 사건이 국제뉴스에 CNN에 나오고, 뭐 ABC에 나오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 좀 보셨습니까? 전문가로서. 네, 제가 여수에 지금, 지난 월요일 날부터 그 세계 한민족 여성회 때문에 왔는데요. 네. 금요일 날 지금 말씀하신 사건이 그 뉴스에 나와서 제가 접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창피한 거는 떠나서요. 미국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요.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미국도 험한 나라 같지만 아동 폭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고 주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자꾸 통해서 점점 더 법이 강화되는 그런 현실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또 충격적인 사건이 조두순 사건이라 해서 가해자 이름을 이제 따서, 네. 그 조두순 사건 12년, 그것도 여아입니다. 7살인가 8살로 기억하는데요. 여아를 또 성폭행했어요. 그래서 그 주요 부유분이 파열이 되고요. 네. 이렇게 됐는데 12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1심에서 검사가 만족하는 그 형량을 받았는지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법에서는 판사가 어쩔 수 없이 12년을 밖에 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형량이. 미국하고 좀, 아동. 네, 미국하고 좀 제도가 다르니까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지는 않네요. 근데, 그런 성폭행일 경우에 아동이 12살 미만인 경우에, 그 성적, sexual penetration이죠. 네. 폭행으로, 그 내장이 파열된, 뭐, 그렇게 지금 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종신형까지 가능한, 25년에서 종신형으로 갈 수 있는 초범이라도, 네. 그런 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종신형까지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 법이 2005년에 만들어진 법이고요. 네. 그 전까지는 삼진법을 주로 적용을 하고요. 네. 삼진법이라는 거가 3번 하면은 아웃. 세 번째는 아웃이에요. 네. 두 번까지는 중범이었어도, 첫 번째, 뭐 초범은 초범이지만요. 두 번째부터는, 범죄의 2배. 네. 세 번째부터는 25년부터 종신형 이렇게 되는 게 삼진법이에요. 네. 그 법은 1994년부터 생겼는데요. 네. 이런 법이 생긴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동 추행, 살해 이런 사건 때문에 주민들이나 법조인들이 점점 더 이 아동 성폭행은 형량이 더 많아야겠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94년도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2005년 이전에는 삼진법이라 그래서 네. 3번 하게 되면 이제 종신형까지 네. 가는 거고요.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은 뭐 10년 미만, 뭐 10년에서 20년 사이 뭐 이렇게 2번 되고. 그전에도 성폭행은 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양형 네, 제도가 양형제도. 네, 뭐 한 번 범죄를 범했을 때는 몇 년, 그 다음에 범죄 같은 이제 형량이 정해질 때 네. 뭐 3분의 1, 2분의 1 뭐 이렇게 더해지는 가중처벌 것처럼 되죠. 네, 네. 가중처벌. 네. 미국에도 보통 범죄는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성범죄는 바로 배로 올라가요. 8년. 배로 가버립니다. 네. 배라는 말은 그 가장 중형을 그대로 더하기. 네, 줄이는 거 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는 하면 이게 맥시멈이 없어요. 네. 그래서 100년, 200년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 범죄가 네. 아주 나쁘면요. 특히 아동 성범죄는 그냥 어른 성범죄랑은 또 차원 자체가 다르죠. 다르죠. 왜냐하면 어른 뭐 강간 같으면은 아무래도 위협이나 네. 또 그 폭력 같은 게 많이 들어가지만 아동 성범죄는 폭력이 없어도 위협이나 네. 이렇게 조그만 그 심한 무력이라 그런가 뭐라 그러죠?
힘으로 이렇게 네. 쉽게 그 아동을 제압할 수 제압할 있죠. 수 있기 때문에 그 forcible lewd act라 그래요. lewd act라는 거는 추행인데요. 네. 만지는 어린이, 거. 네, 어린이에 강해서는 그런 추행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위협을 썼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더 엄하게 처벌이 되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네. 참,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강하네요. 양형제도가. 강하기는 강하죠. 네. 2005년에는 법을 완전히 이제 바꿔서 네. 한 번을 하더라도 종신형까지 가요. 네. 근데 이제 주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네. 네. 하나는 그런 법이지만요. 많은 주가 비슷한 법 제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도 뭐 자다가 이불로 이렇게 해서 이건 너무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럼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왜 성범죄 비율을 얘기했냐면 미국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적은지 그걸 좀 확인해 보고 미국의 법제가 지금 이제 되게 강하다는 거. 그 밖에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네. 예. 미국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1994년에 팔리클라스라는 여자아이가 네. 집에서 슬럼버 파티, 그러니까 파자마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9살 정도 네. 됐었는데 이 개안이 옆집에 사는 아저씨였어요.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어린이의 가정은 그걸 몰랐죠. 네. 근데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아이를 납치하고 친구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게 1000번 이렇게 세고 부모들한테 얘기하면 얘한테 해가 갈 것이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요. 아, 걔를 동네 납치했어요. 친구들이 같이 파티하던 파티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밤에. 예, 친구들한테 위협하고 너 말하면 얘 네. 무슨 일 있다. 네, 그래서 네. 데려가서 전 주민이 걔를 찾아다니고 뭐 난리 며칠 났죠. 난리 났죠. 네. 나중에는 걔가 시체로 발견됐고 성폭행을 당한 거 알고 목도 졸리고 정말 나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잡히고 보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고 네.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그래서 1급 살인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아. 96년에 배심원들이 사형 선고를 동의를 했는데요. 네. 아직 사형은 안 처해져 있고 아직은 살아 있습니까? 아직은 살아 계세요. 네, 사형 선고만 내려주면. 네, 미국에서도 사형 선고를 내리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을 처형할 때까지 항소를 뭐 거의 대법원까지 가게 되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 삼진법 또 뭐 성범죄자들은 그 레지스트레이션 있죠. 등록을 해서 매년 등록을 하고 또 종신토록 뭐 보호 관찰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이 파생적으로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 사건 이후에. 네, 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좀 더 많이 각성하고 다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미 벌써 조두준 사건이 한 번 나가지고 2008년도에요. 이미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국회가요. 이거 지금 철저하게 아직 지금 말한 대로 형벌 문제라든가 그 밖에 또 지금 뭐라고 형벌 말고 또 많이 있었죠 지금? 네네. 그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뭐 성범죄자들을 등록을 시켜서 등록시켜서 어디 사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보호관찰을 할 때 성범죄자들은 학교 근처 뭐 이렇게 운동장만한 거리 있잖아요. 네. 그걸 접근을 못하게 해요. 학교 근처는 아예 못 오게 합니까? 네, 못 살게 네. 하고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고 싶은데 뭐 안 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만 우선은 법은 그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고 또 이 등록을 매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사 갈 때마다 아니면 자기가 생일이 올 때마다 이게 평생 해야 되는 등록이에요. 평생. 경범이라도 성범죄가 네. 경범일 경우에도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1년 되는 날이고 자기 생일인데 5일 안에 그걸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그 등록하는 걸 담당하는 경찰이 찾아다녀요. 네. 이 이 사람 어디에 있는가? 네, 네. 네. 그리고 또 등록을 했어도 그 사람이 진짜 거기 사는지 확인합니까? 확인을 하러 가요. 경찰이. 네. 많은 경우에 보면 자기 어머님 집에 산다고 이렇게 등록해놓고 네. 딴 데 가서. 여자친구랑 살아요. 아. 가보면 여자친구의 또 딸이 있다든지
애들이 있고 보통 어린이 성추행을 특히 하시는 분들은 네. 어린이들한테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인상이 험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부드럽고 아저씨 같이 항상 잘해주고 네. 사탕도 사주고 엄마가 없으면 가서 영화도 보여주고 뭐 그런 식으로 어린이를 잘 꼬셔요. 실제로 다 이웃 사람입니다. 조두순 사건도 그렇죠. 그렇고 예. 뭐 전부 뭐 트럭에 태워서 저기에서 얼마 전에 거기도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옆집 아저씨고요. 이번 사건도 거의 옆집 네. 아저씨죠. 그럴 것 같아요. 같은 그래서 동네 사는. 자고 있는데 이불로 싸서 들고 간다는 얘기가요. 사실은 어린이가 깰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7살이면 네.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면 소리를 질렀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아는 아저씨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크게 어린이가 소리 지르고 언니 부르고 뭐 그러지 않았다는 자체가 네. 범행을 하기 쉬운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네. 제가 보통 알고 있는 거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술을 먹고 그 아동 뭐 아니면은 하여튼 그 야동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포르노 네. 이거를 보고 나서 보통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제가 많은 지금까지 검사였으면 네, 이렇게 사건을 네. 봤는데요. 가서 컴퓨터를 압수를 해보면 어린이 음란물이 많아요. 네. 아동 성범죄자의 네. 그 음란물이 집에 많아요. 가보면 네. 아동 음란물이 많다. 네. 야, 그게 이제 그게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동 음란물을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범죄자들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 관계가 있죠. 상관이 관계가 많은 있다.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은 분들이고 정상적인 어른과의 여자나 뭐 다른 이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네. 않고 그런 야동이나 이런 거를 이제 음란물을 보면 네. 그 행동 자체들이 거의 뭐 강간이나 성폭행에 가까운 그런 장면들을 연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거를 그렇지만 거기서는 그런 즐기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게 사람을 폭행하고 아주 범죄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현실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충동적으로 자기도 이제 본능적인 뭐 이렇게 성적 욕구가 생겨서 하고 싶은데 정상적인 여자분이 관계도 없는 사람하고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런 어른과의 관계를 이루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네. 뭐 밧줄, 무기, 네. 뭐 차, 뭐 납치해야 되면. 근데 어린이들은 아주 쉽게 무력으로 제압이 가능하고 힘이 약하고 또 위협만 해도요. 아이들은 놀래서 어쩔 줄 몰라요. 네. 죽인다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폭행이나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무래도 약한 여자나 네. 약한 어린이 이렇게 피해 대상으로 삼는 거죠. 미국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아주 그 매뉴얼이라 그럴까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치유 이런 매뉴얼이 정확하게 다 돼 있죠. 매뉴얼보다 이제 저희 검사들 같으면 그 성범죄가 났을 때 특수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네. 형사들도 나가고 물론 경찰이 우선은 그 field officer들이 나가서 이제 기본 순찰하시는 분들이 대강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전문 형사들이 트레이너를 많이 받은 전문 형사들이 나가요. 네. 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검사실에 와서 검사들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주 많아요. 왜냐 한 번 이걸 말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기 힘드니까. 때문에 여러 번 말을 하면 했던 말도 안 할 수도 있고 안 했던 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번복되는 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요. 네. 병원으로 데려가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먼저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인데 네, 애가 아파서 힘든데 그걸 검사실에 데려갔다 병원 갑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병원 먼저 가야죠. 검사가 바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육체적으로 상처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벌써 며칠이 그렇죠. 지난 뒤에 그렇죠. 그런 경우야 보관한다든지, 당연히 검사 가야죠. 네. 바로 일어나실 즉시에는 병원 병원에 가야죠. 가서 그 검사를 하는 간호원들이 있어요. 네. Specially trained nurses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이거를 검사를 하면서 뭐 다 검진을 하죠.
다 물어봐요. 어떻게 네. 했나, 어디를 만졌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의사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할 편하게 때 하죠. 편하게 할 수 네, 있으니까요. 그걸 다 찍어 놓습니까? 비디오로 촬영은 안 해요. 비디오로 촬영 안 그렇지만 하지만 기록을 다 다 해놓고 기록해놓고. 사진도 다 찍어요. 네. 모든 부위를 사진을 찍고 나이가 더 어린 아이들은요 포렌식 인터뷰라는 걸 해요. 여기서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동 심리 전문인들이 와서 네. 검사도 인터뷰를 안 해요. 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양면으로 한쪽은 안 보이고 한쪽은 보이고 그런 방에 앉아서 그쪽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 저희가 봐요. 형사들하고 같이. 그래서 조서문을 쓰고 그래서 그거는 비디오 리코딩을 해요. 네. 그건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우리도 앞서서 신의진 의사, 닥터 분이 하는 말이 정신과 의사가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아직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면 검사도 경찰도 들어가면 안 되고 네, 네. 예,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이게 너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수사 아동 성범죄자의 수사한 기억 케이스 뭐 이런 글쎄요, 있습니까? 너무 많으니까요. 참 힘든데요. 이게 가장 기억에 남. 어떤 아이가 걔가 5살이었고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요. 네. 아빠가 성추행한 걸 그림으로 다 그렸어요. 아빠가 예, 자기 아빠. 친아빠가 친아빠가. 예. 그건 인간이 아니네. 네, 그래서 너무 그림이 상세하고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했을 당시는 다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가 다른 보호관찰구역에 갔고 1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이걸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걔가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까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봐도 자기 그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네. 네, 그런 게 참 충격적이었고, 또 한 케이스는 할아버지가, 잡혀왔어요. 그런데, 거의 법정이 반은 가족들인 거예요. 네. 딸들, 손자들, 뭐 다.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손녀를 추행을 했어요. 이것도 인간이 아니에요. 예, 근데 성추행이라는 게 미국에는 꼭 이렇게 뭐 강간 수준이 아니라도 이렇게 네. 만지는 수준이라도요. 이게 타칭이라는 게 만지는 게 보통 이렇게 스쳐가서 만지는 거하고 성적인 그런 관심을 통해서 만져지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린이들도 알아요. 걔도 할아버지가 이뻐서 이렇게 우리 한 거 궁뎅이라 그러네요. 예, 궁둥이도 예, 이렇게 예, 예. 툭툭 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궁뎅이를 툭툭 쳤으면 달랐겠죠. 네. 근데 슬 만졌다든지 네. 슬 만지는 척 하면서 다리나 뭐 좀 허벅지나 뭐 이런 허벅지나 데를, 네, 네. 이런 부위를 만졌다든지 그런 일이 자꾸 지속이 됐다든지 그럼 아이들도 알잖아요. 네. 이거는 아닌데 네. 할아버지가 아무리 귀엽다 그러지만 너무 오래 껴안고 이렇게 만지고 뭐 네. 키스도 너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위에 한다든지 네.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도 어렸을 때 당한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네.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네. 딸이 얘기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네. 여기서라도 그래서 고발했구나. 그런데 엄마가. 며느리가. 딸이요. 딸이 고발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딸을 했고 딸이 할아버지가 또 손자를 손자다니까 네. 자기가 어렸을 때 이걸 생각이 딱 들어서 네, 기분 그래서 나빴다. 이모들한테 자기 여자 친구, 그러니까 여자 형제들 전화하니까 네. 또 다. 다 똑같아. 나도 당했는데 너도 당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전 가족의 전 여성들이 가족이. 예. 딸들, 손녀들. 예, 그러니까 서로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네. 예. 근데 뭐 더한 것도 많지만요. 네. 그래서 뭐 거의 여자들 그 가족들은 전부 울음바다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아주 거의 10년이 넘는 형을 받으셨어요. 근데 다른 추행은 아무리 옛날에 일어났지만 벌써 공소시효가 지나고 네. 이제 이 어린이한테 한 것만? 네. 그 할아버지는 억울하다고 했겠네요. 저 재판에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명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예, 시인을 한 것 같더라고요. 피해자 가족들 중에 특히 이번에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라든가 어떤 게임을 어머님이 하다가 뭐 늦게 와서 이런 얘기 좀 들었죠. 네, 조금 들었어요. 게임에 좀 빠져 있었다. 뭐 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책무도 있지 않느냐 미국에서 그것도 묻는다 이렇게 제가 얼핏 네.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동 방치 아동 방치 그런 거죠. 예. 네.
그거는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그게 이제 child neglect라 그러는데요. 네. child abuse하고 좀 다르잖아요. abuse는 직접적으로 나쁜 그런 어린이를 폭행이나 뭐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거고, 네. neglect는 돌보지 않아서 네. 무관심. 네, 무관심. 그래서 뭐 음식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서 애가 사고가 나서 네가 알아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13살부터는 혼자 있어도 돼요, 미국에는. 네. 근데 그보다 어린 애들은 15살이 넘는 베이비시터가 베이비시팅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어머님이 아마 이제 자기 큰딸하고 같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랬을 상황에 방치를 했기 때문에 꼭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든 것이,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고, 또 이 사람이 그걸 알고 계획적으로 엄마가 없다는 걸 알고 틈을 타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방치는 안 되죠. 네. 어린이들을 좀 더 저희가 보호해야 되고, 밤길에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정말 위험하잖아요. 네. 네, 그런 일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네. 지금 피해자 이 나주 같은 경우가 일단 그 정신과 의사 얘기로는 빨리 이사부터 해야 된다. 네, 그것도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 갈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네. 이 장이 파열돼서. 네, 네. 그런데 그리고 또 여기 뭐 배변도 이쪽으로 빼야 되고 뭐 복잡한가 봐요. 네. 이 돈이 꽤 많이 드는데 네. 이게 지금 국내는 이 법적으로 이걸 지원해 줄 게 아주 약한가 봅니다. 네, 네. 미국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충분히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형량을 받을 때 거기에 벌금이 매겨지는데요. 벌금의 일부는 그 피해자들을 위한 그 펀드가 있어요. 네. 거기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거기서 피해자가 겪는 뭐 카운슬링, 필요한 카운슬링 네. 그런 돈도 나오고, 상담비. 네, 상담비, 이사 비용도 나와요. 네. 뭐 여기는 전세 뭐 이런 돈이 많이 들지만 그런 건 아니고 이자 비용, 첫 번째 달 월세, 그리고 마지막 디파짓 네. 이 정도는 해줘요. 왜냐하면 이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 같은 장소에 있음으로써 더 계속하죠. 네, 피해를 당하는 게 그 있고. 가해자한테 그런 벌금이 떨어진다 네, 이거죠. 네. 가해자도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돈이 없으면 이제 형량을 받으면 프리즌에 가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서 형을 살 동안 일을 해야 돼요. 아. 감형을 받으려면. 아. 네. 이미 일단 벌금을 받고 그거를 자기가 감옥 안에서 일을 해가지고 하면서 예. 네. 그 돈을 하루에 뭐 지불한다. 5불이 되든지 10불이 되든지 네. 이제 돈이 쌓일 수 있으니까. 그거 아이디어네요. 그런 네. 제도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도 되겠네. 네. 네. 또 이제 그 의료 비용은요 다 국가에서 해주는 거. 네, 그러니까 국가든지 그 펀드든지 다 이렇게 네. 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거 좀 성폭행 범죄 이걸 막기 위한 방법. 아까 뭐 일단 형을 높여야 되겠고, 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호 관찰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또 못하시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뭐 아동 범죄는 물론이지만 그 티네이저들도 많이 당하잖아요. 10대. 예, 10대 그리고 또 성인 여자분들. 네. 그래서 이런 피해자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네가 거기 갔으니까 그렇게 됐다. 왜 밤에 늦게 다니냐? 왜 술자리에 가느냐? 왜 옷은 그렇게 입고 다니냐? 그런 말하자면 뭐 스테레오타입이나 선입견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다. 너의 행동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피해자를 더 뭐라 그러죠? 야단친다. 예, 네. 예. 그런 풍토가 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떳떳하게 나와서 네. 내가 무슨 행동을 했든 간에 이 성범죄자가 나쁜 가해자가 나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네.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안 아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아까 네. 그런 예죠. 뭐 아동한테
날 제가 유혹했다. 네. 성인은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성인인데 티네이지든 뭐 20대든 요즘에 짧은 치마 전 좀 그러니까요. 보기 좀 민망하죠. 저도 민망한 때가 많은데 너무 짧거든요, 사실은. 네. 좀 민망한데 그걸 예를 들어서 핑계로 댈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는 안 된다. 안 돼요. 네. 네. 그거를 특히 검찰이 확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네, 말이죠. 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초점을 바로 맞춰야 네, 되고. 초점을 맞춰야지 갑자기 피해자의 잘못으로 네. 자꾸 방향을 돌리는 거. 네. 이런 건 검찰이 해서는 네. 안 된다. 경찰도 마찬가지. 아, 경찰. 검경은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도 해서는 안 네. 돼요. 주민들도 네, 저희들도 해서는 안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왜냐하면은 그런 네. 것 때문에 자기의 그 레퓨테이션 네. 그런 걸 생각해서 말을 못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네. 자신의 명예, 피해자의 네.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경찰, 검찰, 주변 사람, 그 다음에 국민들까지 포함되겠죠. 네. 이 사람들이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빨리 공항으로 가셔야 되죠. 네.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행사에 참석했다가 캐도남마에 붙잡혀서 왔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요,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짐승이 됩니다. 아니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